전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부채 현황을 살펴보고 위기 속에서 수익을 낼 종목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단순히 걱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의 흐름을 읽으면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부채는 말 그대로 빌린 돈을 의미하며 채권 회수는 빌려준 돈을 다시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를 갚아야 하는 압박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채권을 가진 쪽과 빚을 해결해주는 기업들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부채가 자산 증식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부채가 가계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됩니다. 현재 미국은 신용카드 부채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를 카드로 충당하는 가구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미국인들의 저축은 바닥나고 있으며 이자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가계의 고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미국보다 조금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묶인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집값 하락과 금리 상승이 동시에 오면 가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정부의 DSR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총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끌족이라 불리는 청년층의 이자, 부담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입니다. 부채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채 위기 시기에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부채가 많아질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가진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분야는 금융 섹터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은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JPM이 있으며 이는 JP모건 체이스를 의미합니다.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점유율을 오히려 높이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채 회수 전문 기업인 앙코어 캐피탈 그룹, 티커 ECPG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연체된 채권을 저렴하게 사들여 회수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부채 통합이나 상담 서비스를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기업들도 수혜를 입습니다. 만약 시장 전체의 하락이 걱정된다면 방어주 성격의 종목도 좋습니다. 필수 소비재인 KO나 PEP는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장기 채권 ETF인 TLT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채 문제가 심각해져 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오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반대로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 현금 보유량이 많은 빅테크가 유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FT나 애플, AAPL은 자체 자금력이 풍부해 부채 위기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제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 투자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금융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는 KB금융으로 티커는 55,550입니다. 압도적인 이익 창출력과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신한지주 역시 배당 매력이 높은 금융 지주사 중 하나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가졌습니다. 부채 위기로 인해 채권 추심 수요가 늘어난다면 고려신용정보가 주목받습니다. 국내 채권 추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티커는 49,830이며 경기가 불황일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계 연체율 상승이 이 기업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는 배당주 ETF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KODEX 고배당과 같은 종목은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률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부채 수혜주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투자는 위험합니다.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연체율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 문제는 언제든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휘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현금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금융 연체 데이터는 매달 발표되는 지표를 체크하십시오. 신용카드와 자동차 할부 연체율이 꺾이는 시점이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 여부가 가계부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와 금융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어 자산 가격이 폭락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SQQQ 같은 인버스 상품이 단기적인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우량한 기업이 저렴해지는 구간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부의 재편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든다면 채권형 펀드 비중을 높이세요.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해 금리가 내려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부채 위기 시기에는 안전 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달러 표시 자산으로 채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한국과 미국은 높은 가계부채라는 공통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부채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융주와 채권 추심 기업 그리고 배당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세요. 위기 속에서도 수익의 기회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JPM이나 KB금융 같은 대형 우량 금융주는 하방 경직성이 강한 편입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이런 종목들은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경제 지표를 읽는 눈을 기르면 부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티커들을 관심 종목에 넣고 흐름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투자자만이 자산을 지키고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투자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